지금 뭐 수도권에서도 저희 극장에 이 파이프 오르간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들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극장이라는 곳이 단지 그 공연만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그 교육이라든지 제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이 또 이루어지는 곳이고, 뉴스 톡톡 오늘은 박민정 클래식 부산 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부산 시민분들께 클래식 부산 소개와 함께 인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클래식 부산은 부산 콘서트홀과 부산 오페라하우스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소속의 사업소입니다. 오는 6월에 부산 콘서트홀의 개관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는 좀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드리고 싶고요. 특히 올해 부산 콘서트홀에서 그 좋은 음악과 함께 그 풍요롭고 행복한 그런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클래식 부산의 대표로 선임이 되셨는데 대표님이 하시는 일은 뭘까요? 극장의 어떤 경영을 책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 정명훈 예술감독님이 네,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명훈 예술감독님과 함께 공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관객 서비스라든지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클래식 그 공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그 경력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짤막하게 소개해 주시면서 그런 경력들이 부산 문화 나아가서는 그리고 부산 클래식 발전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쪽 부산으로 오기 전에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근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술의 전당에 오페라 하우스가 개관할 때부터 계속해서 일을 해왔는데요. 공연 프로그램 기획부터 뭐 교육 사업이라든지 여러 서비스와 관련된 사업까지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그 새롭게 시작하는 부산 콘서트홀의 운영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이곳에 오게 되었는데, 제가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부산 콘서트홀과 부산 오페라 하우스를 통해서 그 관객들의 저변을 넓히는 일을 직접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곳에 오게 돼서요. 굉장히 좀 설레기도 하고요. 또 저희 부산 콘서트홀이 그런 점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동안 이제 그 여러분들이 얘기하기를 제가 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부산은 문화의 불모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부산 콘서트홀 지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 오페라 하우스가 이제 개관이 될 건데요. 부산 문화의 상징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부산 콘서트홀이 이번 6월에 그렇게 그 개관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부산은 문화의 불모지다라는 얘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리고 또 6월 개관 어떻게 진행 중인지 두 가지 좀 여쭤볼게요. 사실 저도 부산에 와서 조금 놀랐던 부분이 그 부산이 제2의 도시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극장 시설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낙후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산에는 지금 저희 부산 콘서트홀이나 부산 오페라 하우스와 같은 최신의 정말 최고의 시설을 갖춘 그런 공연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모지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네. 그 좋은 공연을 할 수 있고 또 좋은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공연장이 없었기 인프라가 때문에 없었던 거네요. 예, 네네.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확실하게 이런 그 극장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파이프 오르간이 벌써부터 지금 굉장히 관심을 끌고 있어요. 이게 서울을 제외하면 처음이라는데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파이프 오르간은 독일의 프라이부르거사에서 제작한 그런 파이프 오르간인데요. 네. 그 파이프 수가 4,400개가 넘고요. 스탑 수가 64개, 그리고 건반이 2조인 정말 대형의 네. 완벽한 그런 조건을 갖춘 그런 파이프 오르간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그 몇몇 극장을 제외하고는 이 파이프 오르간을 갖고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수도권에서도 저희 극장에 이 파이프 오르간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들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저희 개관 기념 공연 그리고 시범 공연을 통해서도 이 파이프 오르간 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개관 기념 공연은 이제 오는 6월 20일부터 시작할 예정인데요. 네네. 정명훈 감독님께서 지휘하시는 프로그램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그 좋은 클래식을 좋은 환경에서 감상하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정명훈 지휘자 예술 감독으로 오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그렇습니다. 예술 감독하고 또 우리 대표님하고 이렇게 역할 분담이 잘 될 걸로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좀 분담을 하시는 거예요? 정명훈 감독님은 그 예술 감독으로서 특별히 또 본인이 직접 그 지휘하시는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기획을 하고 계시고요. 전반적인 저희 그 기획 방향이라든지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조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감독님께서 그 개관 첫 해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점은 특히 부산에서는 관객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네네.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시민들이나 또 특히 나이 어린 그 어린 학생부터 또 이제 다양한 연령의 관객들이 편안하게 저희 극장을 찾으셔서 공연을 관람하고 이렇게 즐겁게 공연을 즐겁게 느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해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또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명훈 감독님은 제가 그 예술의 전당에서 오페라 하우스 개관을 했을 때 개관 기념 공연의 지휘자로 오셨었습니다. 네, 이미 뭐 만난. 네, 그래서 네. 당시에 이제 신입 직원으로 이렇게 먼 발치에서 신입 직원이셨을 네네, 때. 네. 신입 직원으로서 먼 네. 발치에서 배웠었는데 이렇게 이제 같이 모시고 일을 하게 돼서 네네. 저로서는 굉장히 큰 영광이고요. 저희 부산 시민들, 관객들께도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부산 시민의 기대가 오페라 하우스 개관에 가 있거든요, 북항에. 언제쯤 개관이 되는가요, 오페라 하우스는?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는 그 2026년 12월에 공사를 마치고 2027년 9월에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네, 1년 뒤와 2년 뒤이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 부산역에 가시면 저희 극장의 그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파사드가 지금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극장 내부 시설들을 준비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부산 오페라 하우스에 대해서는 그 부산 지역의 관객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과연 이런 오페라 하우스가 필요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네. 또 많은 말씀들이 있으셨는데요. 극장이라는 것이 단지 그 공연만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그 교육이라든지 제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이 또 이루어지는 곳이고 또 공연을 보러 가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 경관이라든지 그다음에 건축물 그다음에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 다른 네네. 프로그램 등을 그렇게 같이 감상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부산 오페라 하우스는 어떤 공연장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부산의 랜드마크로서 그 부산 시민들뿐 아니라 그 세계에서 방문하실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개관이 되면은 뭐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제 와서 연주를 하게 되겠죠. 네, 네. 기대가 큽니다. 네. 헬로 시리즈를 통해서 좀 편안하고 그 친근하게 그리고 즐겁게 이렇게 감상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시민공원을 산책하러 가는 것처럼 그리고 그 숲과 그 자연을 감상하러 가는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저희 극장에 오셔서 공연을 감상하셨으면 좋겠고요. 개관 첫 공연, 당연히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윤곽이 나왔으면 말씀 좀 해주시죠. 이번 개관 기념 페스티벌의 주제는 정명훈 감독님께서 베토벤으로 정하셨습니다. 베토벤, 네. 그래서 그 베토벤의 마지막 교향곡인 그 합창 교향곡을 네. 비롯해서 그 베토벤의 유일한 오페라를 이제 감상하실 수 있고요. 그 베토벤의 여러 그 챔버 음악도 이제 같이 감상을 하실 수 있고 관련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 강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일반적으로는 클래식 그러면은 좀 어렵다 이런 인식들이 없잖아 있거든요. 시민들이 좀 편안하게 좀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공연 또 체험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기획도 당연히 하시는 거죠.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헬로우 시리즈라고 헬로우 시리즈. 준비를 네네. 하고 있는데요. 이제 지난해에 이미 헬로우 마에스트로라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었고요. 이제 올해부터는 뭐 오페라라든지 발레, 그다음에 오케스트라 곡들을 이런 헬로우 시리즈를 통해서 좀 편안하고 그 친근하게 그리고 즐겁게 이렇게 감상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실 이렇게 굉장히 좋은 그런 클래식 공연 같은 경우에는 비싸잖아요. 그렇죠. 들어가서 감상을 하는 것 자체가 제가 이제 보스턴에 있을 때 그 보스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들판에서 마지막 그 리허설을 하면서 굉장히 싼 가격에 볼 수 있게 가족들과 함께 가서 그렇게 하는데 어떤 그런 거 좀 재미있는 다른 기획도 좀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그 지난 그 2년 동안 파크 콘서트를 진행해 파크 콘서트. 왔는데요. 올해도 역시 파크 콘서트를 6월 첫째 주 주말에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뭐 어린아이들 그리고 뭐 가족 연인들 또 어쩌면 뭐 강아지 고양이 같이 다 같이 오셔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그 최고의 공연을 최고의 음향으로 감상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파크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고요. 공연도 이렇게 비쌀 거라고 네. 이렇게 걱정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 공연장에는 정말 비싼 좌석부터 또 조금 저렴한 맞습니다. 그런 좌석까지 맞습니다. 다양한 그런 가격대의 좌석이 준비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형편에 따라서 그리고 또 조금 저렴한 좌석이라고 하더라도 저희 극장의 음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네. 조금 멀리 보시더라도 잘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좌석에서 공연을 충분히 즐겁게 감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클래식 음악이 어렵다라고 자꾸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 클래식 음악은 우리 주변에 굉장히 보편화되어 가깝게 있죠. 네네. 접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 관객들께서도 그 유럽의 어느 관객들 못지않게 어떤 곡에 대해서는 박수로 같이 화답하시고 같이 즐기시는 이런 분위기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다고 네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렵다,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또 들어보자. 클래식의 매력은 무엇인가 이렇게 조금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신다면 충분히 클래식 음악을 그 삶 속에서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민공원이 주차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려.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세요? 도심에 있는 대부분의 공연장들은 네네. 이런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공연 시간에 늦지 않게 여유 있게 도착하셔서 공연을 편안하게 관람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대중교통 것이 좋죠. 가장 맞습니다. 네.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역에서 좀 거리가 있다는 것이 조금 우려를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직접 걸어봤을 때 15분 정도 네. 걸린다고 보여지는데 대체로 길을 건너 오시면 저희 그 시민공원 안으로 바로 진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 10여 분 정도 즐겁게 정말 숲과 공원을 감상하시면서 이렇게 공연을 그 감상하는 이런 또 편안한 마음을 이렇게 준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부득이하게 주차를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네네. 주변에 있는 주차장을 이렇게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부산이 사실 이제 앞으로 클래식 도시가 될 것 같고요.
이미 야구의 도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야구장에 갈 때 보면은 대중교통에서 꽤 많이 걸어가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리를 채워서 야구장을 향하는 모습을 보거든요. 클래식도 아마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페라 하우스를 짓는다라고 하니까 부산에 오페라 하우스가 참 사실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요. 거기다가 부산에 오페라 관객이 제대로 있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그 극장이 그 관객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극장 있습니다. 자체가? 극장 네네. 자체가. 네네. 그러니까 그동안의 연구 결과에서도 극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확실히 관객이 늘어나는 그 효과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산에서도 부산 오페라 하우스가 생기고 나면 그 관객 수가 확실히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단지 어떤 오페라를 감상한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극장에 가서 또 이 바다와 면에 있는 이 풍경을 전혀 다른 그런 네. 각도에서 네. 그 감상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부산 오페라 하우스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굉장히 그 훌륭한 건축물이 맞습니다. 될 예정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 바다의 면에 있는 이 아름다운 건축물을 감상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그 즐거움이 될 것이고 또 이 건물을 보기 위해서 오셨던 분들이 그럼 이 건물 안에서는 어떤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시면 분명히 관객의 저변도 늘어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부산 콘스톨 그리고 오페라 하우스의 개관, 네. 부산 문화가 확실히 달라질까요? 네, 그 부분도 역시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 부산에 계신 그 많은 관객들을 제가 이렇게 만나봤는데요. 좋은 공연을 보기 위해서 서울로 가신다든지 심지어는 해외에까지 가셔서 공연을 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는 부산에서 부산 콘서트홀과 부산 오페라 하우스에서 이런 공연들을 관람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공연장이 예전처럼 뭐 책 제목에 밍크 코트를 입고 오페라를 보는 것인가 뭐 이런 그 책 제목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네, 있는데요. 네, 네. 공연장을 간다는 것 자체가 즐겁고 편안한 행위인 것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이미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양복을 합니다. 입고 가야 되나 뭐 이런 걱정이 좀 있었죠. 네. 그렇죠. 그렇지만 요즘은 그런 것을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네. 어떻게 공연을 즐겁게 관람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고 공연 자체에 더 집중하셔서 감상하실 수 있는 이런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공연과 공연장을 대하시는데 편안한 마음으로 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산 콘스톨과 오페라 하우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부산 콘서트홀은 기본적으로 그 콘서트, 그 음악 연주를 위한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네. 부산 오페라 하우스는 종합예술로서의 뭐 조명이라든지 무대, 의상, 분장 그리고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된 어떤 종합예술로서의 공연을, 그러니까 거기에는 물론 음악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 공연을 할 수 있는 곳이 오페라 하우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오페라 하우스보다 콘서트홀이 먼저 개관을 해서 이 음악 부분에 대한 저변을 네네. 더 확대하고 그리고 또 오페라 하우스를 오픈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그런 프로세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직 오페라 하우스를 오픈하진 않았지만 저희 콘서트홀에서 이 오페라 음악이라든지 발레 음악 등을 감상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저희 오페라 하우스가 오픈했을 때는 더 많은 분들께서 더 그 장르를 친숙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산 콘스톨 개관과 함께 앞으로 어떤 계획이신가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방금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시청자분들과 부산 시민분들께 마지막으로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들으면서 오늘 얘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클래식 음악이 멀고 우리 생활에서 멀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그 시민공원에 산책하러 가는 것처럼
그리고 그 숲과 그 자연을 감상하러 가는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저희 극장에 오셔서 공연을 감상하셨으면 좋겠고요. 더 많은 분들을 저희 극장에서 만나 뵙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기다리는 저희 부산 콘서트홀에 많이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박 대표님과 얘기 나누니까 부산 문화가 잘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함께 좀 뭔가 뿌듯함이 느껴집니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